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2022년 1분기 GDP 성장률 4.8%, 의문을 나타내는 경제 전문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통계청이 18일날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4.8%,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작년 4분기에 4%보다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죠.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에 경제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4.2%로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 때문에 지금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2022년 1분기 GDP 성장률 4.8%, 의문을 나타내는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라고 지금 적어졌는데 여기 4분기가 4.0%예요. 4.0%, 4.0%인데 지금 4.8%로 떡 뛰었다고 얘기가 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 작년에 4분기를 얘기하면 4.9%, 3.9%, 1.7%, 그리고 1, 2월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때 6.7%로 갑자기 튀어 올랐고 지금 3월달에 마이너스 3.5%로 지금 하향 국면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하향 국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4월달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기로 보면 중국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당초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4.2% 정도. 블룸버그는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3월에 잇따른 봉쇄로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소비가 위축됐지만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4월 18일자에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블룸버그는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됐다. 3월달에 잇따른 봉쇄, 특히 시안의 봉쇄도 있었고 상하이의 봉쇄도, 그리고 현재 지금 정조우나 아니면 선전의 봉쇄까지 지금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와 같은 경우도 원래는 통틀어서 다 봉쇄를 해야 되지만 절반만 봉쇄하는, 그리고 이것에 따른 또 경기 공장의 가동,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공식 수치가 다른 기관에서 집계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몇몇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 1, 2월 성장이 3월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면서도 상하이 등 지역에서 코로나19 규제의 영향이 뚜렷해져 4월 실적은 더욱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월도 아까 보다시피 부진하죠.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4월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그룹인 BNP 파리바에 따르면 중국의 지역 차석 이코노미스트인 자클링 룽은 중국 공식 데이터에서 드러난 부동산 탄력과 실제 시장의 체감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죠. 중국의 국가통계국 수치를 토대로 추정한 중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지만 중국 부동산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판매가의 50% 이상 넘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의미를 하자면 지금 국가통계국의 수치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발표한 거죠. 국가에서 발표한 3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말하자면 2021년 대비 29% 하락. 이렇게 보고 중국의 100대 기업, 부동산 100대 기업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판매가가 3월 신규 주택 판매가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즉 중국 정부와 중국 부동산 업체의 수치가 20% 이상 차이 난다 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21%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한 BNP 파리바의 자클린 룽은 중국의 주택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 하락폭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 경기를 예측을 할 때 상승이냐 아니면 상승 추세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하락이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서 우리는 경기를 예측을 해요. 보통 상승이다 할지라도 이 상승이어도 이게 하락 추세라면 경기가 나빠질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게 하락이더라도 상승 추세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BNP 파리바의 자클링 룽은 지금 주택 판매량 감소가 지금 하락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락 국면에 계속적으로 접어든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주택 판매량이 하락 추세라는 그의 분석은 다시 말하면 중국 경제가 더욱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도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의미라고 분석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스탠다드 차트스 은행의 중국권 및 북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당샹은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가 왜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라면서 이번에 중국 당국이 발표한 4.8%에서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설명, 이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1, 2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시장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정확성보다는 이 수치가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관심사라고 언급하면서 예상 밖의 경제 성장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이렇게 4.8%의 성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경제 부양 정책을 계속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라 홀딩스 수석의 이코노미스트 루팅을 포함한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4.8%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1, 2월 실적이 강력하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집계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공식 발표한 4.8%보다 훨씬 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한 4.2%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더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3분기의 실적 악화를 지목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3월의 실적보다 4월의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봉쇄, 그리고 물류 중단, 지금 상하이가 완전히 봉쇄가 됐기 때문에 상하이 항구를 통한 물류가 전 세계적으로 멈췄어요. 그리고 부동산 업계의 침체, 그리고 수출 둔화 등 악재가 많아서 중국의 4월 실적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노무라 홀딩스는 2분기 경제 침체 위험성을 근거로 해서 중국의 경제의 연간 성장치 전망인 4.3%의 하향 가능성을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의 중국 시장 연구 책임자인 로건 라이트는 중국 경제가 1분기에 더 큰 폭으로 성장한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제조업 투자 급증, 그리고 코로나19 규제 속 소비 증가가 부동산 위축 영향을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설명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GDP와 같은 경우는 국내 총 생산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면 국내 총 생산이 늘죠. 그리고 소비도 증가하면 국내 생산이 늡니다. 이러한 제조업 투자 급증, 그리고 소비가 증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동산이 위축돼도 GDP가 영향을 받죠. 이러한 GDP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위축을 영향을 상쇄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 가지고는 지금 4.8%의 GDP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경제 지표를 믿지 않는 전문가들입니다. 국제금융계에서 중국의 공식 통계는 믿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감은 국제금융계에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올 들어서는 중국의 거시 지표와 미시 지표가 맞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중국이 발표한 지표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유통업체인 징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선쟁광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1, 2월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다수 발견된다.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자, 다시 보면 지금 중국 당국이 1, 2월 달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이것도 지금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발표한 1, 2월의 GDP 성장이 예상보다 낮았을 것이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는 의견이죠.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1, 2월 달에 소비 지출, 투자, 공업 생산은 모두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경제는 뚜렷한 호전을 나타냈지만 지금 징동닷컴의 선쟁광은 자신의 위챗에 올린 글에서 동료들과 1, 2월 달에 GDP를 분석한 결과 모든 수치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죠. 선쟁광의 이 글은 곧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 선쟁광의 그 분석에 대해서 소식을 올리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적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논평을 했죠. 왜냐하면 선쟁광이 올린 위챗의 글이 지금 곧 삭제될 만큼 이것을 막고 싶어하는 중국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1분기 GDP 성장률이 4.8%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수가 증가했다가 3월 달에 지금 시안의 공세, 상하이의 봉쇄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예상보다 그들이 발표한 것보다 상당 부분 뒤로 후퇴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도 보일 수 있고 또한 1, 2월 달에 발표한 내용도 지금 징동닷컴의 선쟁광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것처럼 그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1, 2월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만약 그 100대 부동산 기업이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1분기가 절반가량 줄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 더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